자, 오늘은 우리가 채만식의 치숙이라는 작품을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작품은 채만식의 유명한 작품이고요. 채만식은 사실상 현대소설가 중에서도 반어를 굉장히 잘 쓰는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치숙을 태평천하와 같이 엮어서 읽으면 좋은데요. 굉장히 반어적인 어조로 본인이 비판하고자 하는 어떤 시대현실, 비판하고자 하는 인물상을 드러낸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목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보면 여러분, 이 치가요, 백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이 치가 어리석다 라는 뜻이에요. 이 숙은요, 아저씨 숙자거든요. 그래서 숙부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제목이 어리석은 아저씨예요. 그래서 이 서술자가 어리석다라고 여기는 인물이 나온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착안을 해서 과연 어떤 점이 어리석어 보이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자마자 우리 아저씨 말이지요 하고 나오고 있죠. 바로 이 아저씨가 제목에서 등장하는 어리석은 아저씨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아따 저 거시기 한참 당년에 무엇이냐 그놈의 것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 그걸 하다 징역 살고 나와서 폐병으로 시방 앓고 누웠는 우리 오촌 고모부 그 양반 그쵸? 지금 이 사람은 오촌 고모부인데요. 이제 그걸 숙부 아저씨라고 하고 근데 그 아저씨를 나는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서술자의 시선에서 아저씨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저씨라는 인물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지금 보면은 알 수 있는 정보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징역을 살고 나왔고 지금은 폐병이 걸려있는 상태래요. 뭐 말도 마시오. 대체 사람이 어쩌면 글쎄 내원. 신세간데 없지요. 자, 10년 적공, 대학교까지 공부한 거 풀어먹지도 못했죠. 좋은 청춘 어영부영 다 보냈죠. 신분에는 전과자라는 붉은 도장 찍혔죠. 몸에는 몹쓸 병까지 들었지요. 라고 해서 계속 서술자의 입장에서 아저씨를 묘사하고 있어요. 이 신세를 해가지 골랑은 굴속 같은 오두막집 단간 셋방 구석에서 사시장철 밤이나 낮이나 눈 딱 감고 들어누웠군요. 재산이 어디 집 터전인들 있을 턱이 있나요? 서발 막대 내저어야 직건불 하나 걸리는 건 없는 철빈인데 라고 해서 지금 아저씨는 굉장히 가난한 형편이다까지 나왔어요. 자, 그럼 이 부분까지 모두 다 서술자의 눈에 비친 아저씨라는 인물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당연히 요약적인 제시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서술자의 눈을 통해서 한 인물을 요약적 제시했어요. 자, 중략이 됐고요. 너 그런 경제학, 그런 사회주의 어디서 배웠니? 배우나 마나 경제라는 것은 돈 많이 벌어서 아껴 쓰고 나머지 모아두는 게 경제 아니요? 그건 보통 경제한다는 뜻으로 쓰는 경제고 경제학이니 경제적이니 하는 건 또 다르다. 다른 게 뭐예요? 경제는 돈 모으는 것이고 그러니까 경제학이면 돈 모으는 학문이죠. 아니란다. 혹시 이재학이라면 돈 모으는 학문이라고 해도 글리랄지 모르지만 경제학은 그런 게 아니란다. 아니 그렇다면 아저씨는 대학교 잘못 다녔어. 경제 못하는 경제학 공부를 5년이나 했으니 그건 무엇란 말이오. 아저씨가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경제 공부를 하고도 왜 돈을 못 모으나 했더니 이제 보니까 공부를 잘 못해서 그랬군요. 라고 지금 여러분 이 아저씨는 경제학을 전공한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소녀는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얘는 공부하고도 왜 이렇게 못 사나 했더니 잘못 배웠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못했다? 허허 그랬을는지도 모르겠다. 옳다. 네 말이 옳아. 이거 봐요 글쎄 단박 꼼짝 못하잖나. 암만 대학교를 다니고 속에는 육조를 배포해서도 그렇다니까 글쎄 라고 해서 지금 서술자는 이 아저씨를 무시하고 있는 거 알 수 있죠. 그래 내 말이 맞잖아 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서술자는요 굉장히 나이가 어린 서술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사실 다가 아닌데 조금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죠. 아저씨 왜 그러니? 그럼 아저씨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돈 모아 부자 되는 경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모아둔 부자 사람네 돈 뺏어주는 사회주의 공부를 했으니 말이죠. 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서술자의 어떤 인식이 드러나고 있죠. 자, 여러분 서술자가 사회주의라는 것을 어떻게 보는지가 지금 단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너는 사회주의가 뭘로 알고서 그러냐? 내가 그까짓 걸 몰라요? 한바탕 쭉 설명을 했죠. 내 얼굴만 물끄러미 올려다보고 누웠더니 피스크 한 번 웃어요. 그리고는 그 양반이 하는 소리겠다요. 그게 사회주의냐? 불안당이지. 즉 네가 하는 말이 사회주의냐? 그건 불안당이지 라는 거죠. 즉 한마디로 소녀는 사회주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해를 하고 있나 봐요. 아니 그럼 아저씨도 사회주의가 불안당인 줄 아시는군요 라고 해서 지금 소녀는요 사회주의는 불안당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째 사회주의가 불안당이랬니? 방금 그러지 않았어요? 글쎄 그건 사회주의가 아니라 불안당이란 그 말이다. 그럼 불안당은 이제 세상을 이제 좀 나쁘게 살아가는 깡패 새끼들을 말하는 거죠. 거보시오. 사회주의란 것은 그렇게 날불안당이어요. 아저씨도 그렇다고 하면서 아니시래요? 이해가 시방 입신겨름을 하재나? 이거 봐요. 또 꼼짝 못하죠. 다 이래요. 글쎄 자기가 이겼다 생각을 합니다. 아저씨 왜 그러니? 아저씨도 맘 달리 잡수시오. 그건 어떻게 하는 말이야? 걱정 안 되슈? 날 같은 사람이 걱정이 무슨 걱정이냐? 난 네가 걱정이더라. 나는 뭐 버젓하게 요량이 있는걸요? 어떻게? 이만저만한가요? 또 한바탕 쭉 설명을 했지요. 이 얘기를 다 듣더니 그 양반 한다는 소리 좀 봐요. 너도 참 딱한 사람이다. 왜요? 아니 어째서 딱하다 그러시오? 사람이란 것은 누구를 물러나고 말이다. 아첨하는 것 같이 더러운 게 없느니라. 아첨이요? 저 위로는 제왕, 밑으로는 거린, 그 모든 사람이 위선 시방 이제도의 이 세상에서 말이다. 제가끔 분수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이다. 제 개성을 속여가면서까지 생활에다가 아첨하는 것 같이 더러운 것이 없고 그런 사람같이 가련한 사람은 없느니라. 사람이란 것은 밥 두 그릇이 하필 밥 한 그릇보다 더 배가 부른 건 아니니까. 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요. 이 소년의 삶이요. 아첨하는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쵸? 즉 소년 서술자죠. 의 삶에 대한 아저씨의 인식인 거죠. 지금 여러분 소녀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요. 좀 우리가 너무 짧은 부분을 읽다 보니까 좀 정보가 부족한데요. 이 소녀는 친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굉장히 아첨하며 살고 있는 거죠. 그건 무슨 뜻인데요? 네가 일본인 여자와 결혼해서 성명까지 갈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창씨개명인 거죠. 그쵸?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성씨 바꾸는 것들 모든 생활의 법도를 일본화하겠다는 것이 말이다. 즉 여러분 이 소년의 어떤 삶의 방식은 친일입니다. 네 그게 좋잖아요 라고 완전 친일파죠. 그것이 말이다. 진실로 깊은 교양이나 어진 지혜의 판단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그도 모를 노릇이겠지. 그렇지만 나는 봄에 네가 그렇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그러는 것 같다. 다른 뜻이라니요? 네 주인의 비위를 맞추고 이웃의 비위를 맞추고 하자고. 그야 물론이죠. 다이쇼의 신용을 받아야 하고 이웃 내지인들하고 좋게 지내야죠. 여러분 내지인은요. 당시에 일본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일본이 이렇게 우리나라 한반도 땅을 먹고 자기들 나라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내지라고 하고 이 바깥쪽을 외지, 그러니까 즉 자신들의 바깥 땅, 그리고 일본 땅은 자기들의 아내 땅이라고 해서 일본인을 내지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내지인들은 일본인을 뜻하는 겁니다. 좋게 지내야지요. 그래야 할 건 아니겠어요? 라고 말하니까 아저씨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작품은요. 너무 짧은 부분을 읽었지만 어린 서술자. 근데 이 사람이 어리기만 한 게 아니라 사실 사고가 약간 부족하죠. 어리숙한 서술자를 내세워서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친일파인 서술자가 사회주의자인 아저씨를 비난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사실 작가가 의도하는 거는 이건 아닌 거죠. 오히려 이 이야기를 끌어감으로써 이 작가는 서술자가 굉장히 우매해 보이도록 장치를 건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상황이 역전되는 겁니다. 즉 주구장창 이 서술자는 아저씨를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이 소년이 비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특이한 시선을 가지게 함으로써 좀 더 독특한 효과를 주고 좀 더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웃음을 유발하며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풍자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너무 짧은 부분을 읽었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내용 파악을 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작품은 반어적이고 그쵸? 왜 반어적인지는 알겠죠? 그쵸? 왜냐하면 지금
주구장창 소년 서술자가 사회주의 아저씨를 비난하고 있지만 실은 작가의 의도가 이러한 친일을 하고 있는 서술자인 소년을 비난하려는 의도라는 점에서 이미 반대로 지금 역전이 되어 있고요. 이때 어리숙한 서술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